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코디정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한 권 저술했습니다. 본명으로는 책을 여러 권 집필했었는데 코디정 이름으로는 처음입니다. 인문학, 철학, 논술, 글쓰기, 번역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유용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더 유용할 것 같아요. 혼자서 철학책을 읽다가 좌절하신 분, 혼자서 서양 인문고전을 읽으면서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 느지막한 나이에 인문학을 통해 인생을 돌이켜보고자 하시는 분, 혹은 논술을 준비하거나 번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됩니다. 인문학 공부의 필수적인 주요 단어들을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평범한 우리말로 해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단어들을 한국인의 일상 용어가 아닌 19세기 메이지 시대나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일본 학자가 발명한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책이 혼자서 읽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잠시 논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논어에서 공자의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정치를 하신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름을 바로 잡겠노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공자의 정명사상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의 주된 단어, 개념, 그 이름을 우리말에 맞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물론 언제나 어느 시대에서나 무엇에 대해서든 기존 습관과 관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낯선 변화를 싫어하고 배척하십니다. 언제나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수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 책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의 이너서클에서 알아듣지 못할 단어를 자기들끼리 나누면서 사회로부터 아주 편안하게 소외되신 분들에게는 불편한 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 중에서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계시나요? 그분들에게 특전 있습니다.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자 증정본입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디정 채널은 그다지 구독자 많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진지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더 많아지겠죠? 하지만 코디정 채널의 영상을 애청하시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은 영상도 당연히 있을지 몰라도 뭔가 시원한 기분을 느끼는 체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막혔던 게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명쾌함을 줍니다. 심지어 그건 모른다 라는 가르침조차 명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명확하고 불쾌하게 철학을 공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지 못함에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철학을 암기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라고, 그렇게 하자고 일반론으로 말하면 다들 수긍하십니다. 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몹시 반발하지요. 코디정은 그런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단어로 보통의 표현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가려는 철학 공부의 길이기도 하고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애당초 천재인 사람, 학생 시절 공부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사람은 훌륭한 교사, 탁월한 학원 강사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어디에서 어려워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창시절 실패 좀, 좌절 좀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전국구 강사가 되는 거고요. 철학과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해 본 놈이 그 고생을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중년의 나이가 돼서야 이성이니 개념이니 논리니 형이상학이니 도덕이니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구덩이 열심히 헛고생 했습니다. 구덩이 파고. 게다가 제가 공대 출신입니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인왕산에서 호랑이가 출현하던 그 시절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술 마시고 싸움질만 하다가 제 청춘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정신 차리고 20년 넘게 지식과
언어를 고민해 온 것 같습니다. 반성도 많이 했고요. 깨달은 게 적지 않습니다. 괘씸한 철학 번역은 그런 세월을 먹고 나온 책입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철학은 개념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 아닙니다. 질문을 고쳐보죠. 철학에서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생각이 더 중요합니까? 같은 의미의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개념보다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개념은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단어보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철학이나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당연한 정답을 까먹고 맙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연구하다 보면 그 숲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잡한 길 안으로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흔히 겪는 일입니다. 특히 인생의 지혜를 얻으려고 인문학을 공부하려다가 지식에 중독돼서는 아는 것은 늘었음에도 전혀 지혜롭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무 좀 그만 보고 숲에서 잠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 테세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아리아드네의 실을 잡고 미로에서 나와야 합니다. 개념의 감옥에 갇혀 단어를 붙들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인류 스승이 전하려는 그 넓은, 그 깊이 있는 메시지를 조망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런 질문, 고민, 제안을 담은 책이 저의 졸적 괘씸한 철학 번역입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자처럼 언어 분석도 해봤습니다. 고등학생 수준의 저렴한 행렬 수학을 이용했습니다. 단어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한 목적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숲에서 나오면, 동굴에서 나오면, 구덩이에서 나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철학의 윤곽이 보일 것입니다. 적어도 대철학자 칸트가 인류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보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디정 채널의 구독자님께서는 꼭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처 도서관에 신간 구매 신청을 하신 다음에 도서관에서 읽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요즘은 도서관이 많습니다. 그러면 돈이 안 드니까는요. 저는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철학자가 나타나기를 희망합니다. 일본어 과목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우리말이 철학하기에 좋은 언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철학자는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젊은 학생들에게 기대합니다. 지금 시대에서도 인문학에 찌릿찌릿 감전된 학생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학생이 어딘지 모르죠. 좋은 교사가 빛나는 학생들을 먼저 알아보겠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에게 특전을 드리겠다고 영상 초반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책은 거의 자비 출판에 가깝기 때문에 저자 증정본 대략 한 50권 정도 준비 가능할까? 이런 저자 증정본에서 선생님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설명하는 담벼락 그 게시판에 신청서 링크를 올렸습니다. 조남, 학교 또는 학원 주소, 택배용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혼자 힘으로 철학책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단독자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너서클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우리입니다. 경계할 필요도 있고요. 감사합니다.